29번은 선생님이 정말 그 놓치지 않고 지금 출제되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 문제가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의 한 점을 A,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위의 한 점을 B라 그랬어요. 이런 조건은 우리가 아주 많이 본 조건이에요. 그죠? 자, 원이 주어졌는데 원이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하나 있죠. 자, 이 두 개의 원이 지금 나한테 주어졌는데 자, 이 위를 어딘가 A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 위를 어딘가 A가 움직이고 있고 이 위를 어딘가 B가 움직이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어디 있을지 모르는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OB하고 OP를 내적했더니 3OA OP가 나온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2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결정적으로 PA와 PB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때 OP의 크기가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의 그 개념 특강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학생이라면 분명히 나는 떠올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 벡터에 대한 수업을 계속 하면서 그 도형적인 뭐 내적에 대한 것도 물론 했죠. 그리고 이제 벡터에 대한 기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크기 제곱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내적도 있지만 선생님은 물론 이 상황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이 나 조건에 대한 내적을 물어봤다는 거야.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내적의 최소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벡터의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뭐냐면 PA, PB, PA, PB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PA, PB라는 벡터가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B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벡터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 평면 벡터, 그지? 평면 벡터지. 이 평면 벡터를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평면 벡터라는 것은 결국에 두 벡터가 주어지면 이건 결국에 하나의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형. 그러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이론이 이 각에 대한 걸로 이론식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 그게 원래는 이전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삼각함수에선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사인 법칙은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내적에서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항상 강조했던 이 평면 벡터에서 나한테 PA 벡터와 P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PA와 PB에 대해서 이 각을 생각하는 게 내적의 값을 생각하는 거고 그때 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이 길이를. 그러면 이 AB의 길이 이게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러면 저 AB의 길이를 AB의 크기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PB 빼기 P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크기의 제곱은 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선생님이 봤을 땐 이 조건을 보시고 이 내적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의 생각을? AB의 제곱을 생각, AB를 어떻게? 이걸 PB 더하기 뭐로? PA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제곱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제곱 안에 이것도 등장하고 이것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쌤이 평면 벡터를 공부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 이것을 전개한 게 결국에 뭔데? PA의 제곱에 뭐가 나오는데? PB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나오냐면 2배의 PA와 PB의 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전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라고.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에서 그죠? 마이너스 뭐 2 곱하기 PA, PB의 내적이 뭐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세타로 확장된 공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A고 이게 B야. 이게 C야. 그럼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C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세타로 바뀐 거야. 이게 직각이 아니라 세타, 이게 직각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평면 벡터에서 이 상황은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 강조했던 거라고, 쌤이. 만약에 그 강조를 기억하셨으면 이 두 개를 보셨으면 이걸 쓰시는 순간 PA제곱, PB제곱은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아, 이거 뭐야, 이거 못 쓴 거야. 이것도 좀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줘. 이게 PB 빼기 PA가 되는 거지. 이게 PB 빼기 PA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돼? 20에 마이너스 2배의 PA 내적 PB가 되겠지. 어차피 내적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아니, 됩니까? 따라서 끝나버린 거야, 뭐가. 우리한테 PA, PB의 내적을 구하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PA와 PB의 내적은 결국에 넘어가면 2분의 1이 되고 20 마이너스, 그죠? AB의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게 PA, PB 이 내적에 뭘 물어봤어?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게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것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최대가 돼야 된다고, 결국에.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시러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건 지워도 되지.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뭐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야. 쌤이 그냥 옛날에 강의했던 거 그냥 얘기한 거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AB의 제곱이 이게 최대가 돼야 된다고. 이게 최대. 그러면 A는 이 점 위를 움직이죠. 이 원위를. 그죠? B는 이 원위를 움직이죠. 그 원위에 움직이는 점 중에서 제일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돼야 제일 멀어지겠어요? 그렇죠. 한 점이 이리로 갔을 때, 색깔을 써볼까? 한 점이 이리로 갔을 때, A가 이리로 갔을 때 B가 이리로 오시면 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멀어지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니까 이 길이가 4가 되겠지. 이 길이가 4가. 그래서 여기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4, 4, 16이 되니까 4 나누기 2보다 크나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내적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쓰면 한 줄이면 끝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벡터에서의 내적의 의미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때 이제 P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 P의 위치는 가를 쓰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OA라는 위치와 OB라는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결국에 이 OB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OA가 되는 거지. 이 OB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O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내적한 결과가 3OA의 OP의 내적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뭐야? 결국에 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게 같은 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내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부호가 반대인데, 그죠? 마이너스 K는 K 이런 꼴이잖아. K가 0이 돼야 되는 거라고. K 0이. 그러니까 이 내적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OA 벡터하고 이게 O잖아. 이 OA 벡터하고 OP 벡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P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위에 어딘가 P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위에 어딘가 P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P가 어디쯤 있을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조건 기억나세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20이라는 거. 지금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 길이 제곱이죠. 여기 어딘가 P가 있다면, 자, 이제 A하고 B는 고정이 됐어요. 움직이다가 고정이 됐어. 그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 이게 지금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라야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을 보면 PA의 제곱 더하기 파란 색깔 잘 안 보이려나? 자, PA의 제곱 더하기, 그죠? PB의 제곱은, 그지? 뭐 벡터로 그냥 안 썼어요. 길이니까.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뭐랑? 요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게 P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에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된다라는 게 이게 파프스의 중선 정리죠. 이게 중선 정리라고. 저 중선 정리 모르는데요. 그러면 중선 정리 모르면서 저 최상위권인데 이러진 않겠지, 그치? 중선 정리는 알고 계셔야지.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20이니까 이게 20이란 말이지. 이게 20이니까 이게 2로 약분을 시키면 이쪽이 10으로 나오고, 아까 MB가 얼마였어? 이 MB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러니까 PM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PM 제곱이 6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가 루트 6이 돼야 된다고. 이게 루트 6이. 그러니까 루트 5가 답인 거지, 그냥. 1이니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 PA 제곱, PB 제곱을 준 순간 그 선생님이 이게 PA, PB라는 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어딘지 모르지만 P가 있으면 PA와 PB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중선 정리 공식. 근데 그 중에 특히 나한테 이 내적을 물어봤다고. 내적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내적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크기와 같이 생각하시려면 당연히 이 벡터, AB라는 벡터의 크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주 쉽게 글씨가 잘 안 보여. PB-PA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을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최소가 되는 위치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M의 위치, P의 위치를 설정하시는데 그 P의 위치는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바로 그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줄이면 끝나는 거지 뭐. 두 줄? 좀 길게 쓰면 한 줄. 농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풀이가 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최상위권 특강이라고 지금 해서 지금 21, 29, 30을 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죠? 더 많은 공부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할 때는 또 막 어렵게 했다가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렵게 복잡하게 풀고 이러면 안 되지. 공부했던 것을 잘 적용하시는 걸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이게 평면배터이기 때문에 29번 문제가 좀 약했죠. 근데 이제 9월 평가원부터는 공간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간 도형이 가미되기 시작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쌤은. 근데 그래도 공간도 어느 정도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미적분은 다르다는 거야. 워낙 다양한 함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기하 벡터보다는 이 공간 도형과 벡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적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물론 선생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29번 문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깔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